18세기 일본에서는 7살 소녀가 하루아침에 예술의 세계로 팔려가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혹했죠.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7살 아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여성이 집에 찾아와 당신을 품평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 말이죠. 그녀는 당신의 얼굴형을 살피고 손바닥을 뒤집어 보며 귀의 모양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부모님은 돈을 받고 당신은 화려한 가마에 실려 어디론가 떠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게이샤 세계로의 입문이었습니다. 첫날 밤 당신을 맞이하는 것은 꿈같은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입니다. 눈처럼 하얀 얼굴, 선홍빛 입술, 하늘 높이 치솟은 머리 모양. 그녀의 움직임은 물결처럼 우아하고 온몸에서는 꽃향기가 나네요. 당신은 진짜 게이샤를 본 순간 완전히 매혹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였죠. 가서 마실 차를 가져와. 이 작은 생쥐야 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엄격한 서열이 존재해요. 당신의 위치는 집 고양이와 어제 남은 밥그릇 사이 어디쯤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아이들이 인형놀이를 할 나이에 당신은 다리가 저리지 않고 몇 시간씩 무릎을 꿇고 앉는 법부터 배워야 하거든요. 교토에서 중요한 첫 번째 교육이 시작됩니다. 만약 게이샤라고 부르면 즉시 교정당해요. 교토에서는 게이코라고 불러야 하거든요. 도쿄에만 게이샤가 있다는 것, 이 차이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원히 바닥 청소나 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4개월이 지나면서 당신은 소리 없이 걷기, 숨소리조차 내지 않기,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술을 익히게 되죠. 너무 크게 웃었다거나 눈을 잘못 깜빡였다는 이유로 부채로 맞는 일이 17번은 좋게 될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중요한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라는 명령을 받아요. 손이 너무 떨려서 찻잔에 파도가 일 정도죠. 쏟지 말아야 해. 절대 쏟으면 안 돼. 라고 속으로 되뇌며 간신히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무의식 중에 찻잔을 돌려서 아름다운 무늬가 손님을 향하도록 놓았어요. 마치 진짜 게이코가 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감의 눈썹이 올라갑니다. 선배 게이코는 당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한마디 하네요. 저 아이에게는 가능성이 있어? 단 3마디였지만 그 순간 당신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 됩니다. 드디어 누군가 알아봐준 거죠. 3년이 흘러가면서 당신의 등은 완벽한 곡선을 그리며 굳어집니다. 매일 아침 루틴은 이렇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다리를 뻗으며 비명을 지르고 머리 위에 책을 올려놓고 걷는 연습을 해요. 1권, 2권, 그리고 물컵까지 더해서 말이죠.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오후에는 샤미센 연습이 기다리고 있어요. 손끝으로 줄을 뜯다가 피가 나고 굳어지고 또 피가 나는 과정을 3시간씩 반복하죠. 당신 또래의 다른 여자아이들이 남자친구를 사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당신은 완벽한 음색을 위해 손톱이 빠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80세의 음악 선생님은 궁수 같은 정확성으로 대나무 막대기를 휘둘러요. 마치 당신의 손가락을 표적으로 삼는 피구 게임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녁 시간에는 에티켓 수업이 이어집니다. 사케를 따르는 37가지 방법, 남성의 사업 성공을 칭찬하는 23가지 표현법을 배우죠. 13세가 되면 오키아에 있는 모든 기모노 패턴을 외워야 해요. 오비 매듭만 봐도 그 게이코의 계급, 전문 분야, 심지어 성격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거든요. 세상 어디에서도 쓸모없는 기술이지만 이곳에서는 생존을 위한 필수 언어입니다. 운명의 날이 찾아와요. 사감이 시코미 4명을 모두 큰 방으로 부릅니다. 4명 중 3명은 평생 하인으로 남고 1명만이 정식 마이코 훈련을 시작할 수 있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기모노가 움직이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일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는 사감의 시선이 당신에게 멈춰요. 바로 너야. 그렇게 당신이 선택받은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그 후 몇 년간은 고급 훈련으로 흐릿하게 지나갑니다. 발 자체가 언어를 개발할 정도로 복잡한 춤을 배우고 단 하나의 음표라도 놓치면 손가락 관절이 다칠 수 있는 음악 수업을 받아요. 15살 무렵 드디어 데뷔할 시간입니다. 미즈하게 전날 옷을 벗고 나무 욕조에 몸을 담그라는 지시를 받죠. 3명의 기이한 노인들이 마치 경주마를 감정하듯 당신 몸의 구석구석을 살펴봅니다. 너무 말랐네라고 한 명이 중얼거리고 목선이 좋구나라고 다른 이가 말해요.
변신의 날이 왔습니다. 화장 기술자가 하얀 페인트 통을 들고 다가와요. 움직이지 마, 말하지 마, 너무 거칠게 숨쉬지도 마. 얼굴에 젖은 시멘트 같은 베이스가 발라집니다. 아름다움은 고통이고 동시에 질식할 것만 같습니다. 미용사는 스모 선수만큼 근육질이에요.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비틀어서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어냅니다. 수백 개의 핀이 두피에 박히는데 각각이 고유한 성격을 가진 작은 칼날 같아요. 이제 기모노 차례입니다. 그냥 기모노가 아니라 후리소대예요. 소매가 바닥에 끌릴 정도로 긴 거죠. 가격은 3개월치 전체 급여보다 비쌉니다. 마지막으로 6인치 높이의 나무 샌들을 신으면 걷기가 극한 체험의 균형 잡기로 변해요. 이제 당신은 걸어다니는 국보가 되었습니다. 선배 게이코들과 달리 당신의 정교한 헤어스타일은 진짜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 나무 목침 위에서 잠을 자야 해요. 아름다움은 고통이고 수면은 선택사항이죠. 오네상이 당신을 첫 번째 찻집으로 안내합니다. 기억해? 그녀가 속삭여요. 몸을 파는 게 아니야. 닿을 수 없는 아름다움에 대한 환상을 파는 거지.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과 예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환상 말이야. 첫 번째 고객과의 만남. 부유한 상인이 술에 취한 얼굴입니다. 연습한 대로 술을 따라주자 그는 당신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칭찬해요. 오네상은 절묘한 타이밍에 웃으며 그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첫 번째 교훈을 배웠습니다. 상황을 전환시키는 것이 최고의 방어라는 것을요. 잘생긴 젊은 고객이 비즈니스 모임에서 특별히 당신을 요청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프로다운 냉정함에 균열이 생겨요. 오네상은 즉시 눈치챕니다. 파티가 끝난 후 그녀의 조언은 직설적이에요. 마음 주는 것은 우리 일에 있어 최악의 독이야. 감정을 빼면 돈이지만 애정은 빚이야. 17살에 주요 축제에서 첫 솔로 댄스를 선보입니다. 뱃속은 순수한 공포심으로 가득한 채 당신의 몸은 춤추는 동작을 연출하죠. 북소리가 시작되고 부채는 팔의 연장이 됩니다. 몸은 계절의 변화, 사랑을 찾고 잃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마지막으로 음악만이 공중에 맴돌았을 때 잠시간 침묵이 흐른 후 천둥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유명한 시인이 다가와 말해요. 잠깐, 네가 인간이라는 걸 깜빡했구나. 당신은 바람이 되고 비가 되고 춤의 영혼이 되었던 겁니다. 처음으로 깨닫게 되죠. 단순히 예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2년간의 마이코 생활로 이중생활의 기술을 완벽히 터득합니다. 대중 앞에서는 땀도 흘리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는 우아함으로 가득한 떠다니는 환상을 연출해요. 새벽 3시에 이불에 쓰러질 때는 화장이 반쯤 지워진 채 너무 지쳐서 머리핀이 찔러도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오키아는 당신 팔뚝보다 두꺼운 장부를 관리합니다. 모든 실크 양말, 뭐든 머리 장식, 모든 샤미센 수업이 마지막 동전까지 추적되거든요. 한 번은 빚을 언제쯤 다 갚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사감은 너무 웃어서 차를 마시다 목이 막힐 뻔했어요. 연속되는 술자리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개발합니다. 술잔을 입술에 살짝 대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화분에 몰래 비워요. 가장 좋아하는 구석의 무화과나무는 항상 술에 취해 있어서 자정 이후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죠. 남자들은 자신에게 교묘하게 거짓말했다는 걸 깨닫지 못한 채 하늘 높이 치솟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미묘한 칭찬의 기술을 완벽하게 익힙니다. 그렇게 남자들은 스스로가 뭘 좀 아는 듯한 예술을 잘 아는 손님이라고 불리게 되죠. 이걸 치라고 하는데 우리말 통 같은 뜻으로, 즉 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도록 기술을 익히는 거죠. 정말 지치는 일이에요. 월급은 더 받지만 화려한 옷을 입고 근무 시간이 더 길어진 치료사가 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다양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찻집, 축제, 춤 공연, 개인 레슨의 당신, 각 순간마다 다른 가면을 쓰죠.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빚은 산더미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유명한 배우가 수도에서 찾아옵니다. 저녁이 끝날 무렵 그가 당신에게 지불한 돈이 너무 많아서 놀란 사감의 눈이 매우 커졌어요. 일주일 후 사감이 나무 상자를 테이블 위로 밀어냅니다. 안에는 거북이 껍질과 금으로 만든 정교한 칸자시 머리 장식이 들어있어요. 오키아에서 빌려준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간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단순히 말하네요. 첫 번째 개인 소유물이죠. 에리카의 의식은 마이코에서 정식 게이코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빨간 칼라가 흰색으로 바뀌어요. 정교한 헤어피스는 단순해지죠. 스타일은 점점 더 미묘해지고 세련되어집니다. 나를 봐달라는 시선은 줄어들고 나처럼 되고 싶다는 주변의 바람이 더 커져요.
재정적 현실 점검을 해보면 여전히 빚이 있지만 이제는 수입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되었어요. 사감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들고 스스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단순한 예술가가 아닌 게 되죠. 비단에 쌓인 완벽한 자세의 사업체가 되는 거예요. 침묵을 무기처럼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눈썹을 치켜 올리기, 생각에 잠긴 잠깐의 침묵, 살짝 고개 기울이기. 이런 작은 몸짓이 1시간짜리 연설보다 더 큰 힘을 갖거든요. 신뢰할 만한 단골이 있으면 선택적일 수 있어요. 더 이상 술 취한 상인이 부를 때마다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침묵이 필요한 농담에 웃지 않아도 되죠. 예술과 대화, 정도를 중시하는 고객층을 만드는 거예요. 25세가 되면 사감이 멘토가 될 첫 번째 마이코를 배정해줍니다. 걱정과 불안감으로 가득한 아이죠. 이 소녀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해요. 그녀가 처음으로 다도를 서툴게 하는 모습을 보다가 선생님이 당신에게 사용했던 바로 그 어조로 당신 역시 말하게 됩니다. 28세 중요한 시점에 도달해요. 오키아의 부채가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사감은 정리된 장부와 작은 사케 한 잔을 건네주죠.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해라고 말합니다. 사케를 한 모금 마시자 그 가능성에 가까워지는 것이 실감나게 느껴져요. 게이코의 30대들은 다른 히트곡들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30대가 되자 댄스 연습 중 무릎이 꺾이고 몇 시간 똑바로 앉아있으면 허리가 너무 아파요. 당신의 몸도 오키아처럼 빚의 장부를 보관하는 것 마냥 이제는 지쳤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전략적으로 다른 일정을 말하며 완벽한 변명으로 적절한 순간에 손님과의 술자리를 떠나는 법을 익힙니다. 죄송해요. 특별한 약속이 되어 있어서요. 발이 너무 아파서 당장 침대에 누워야겠어요. 라며 말이죠. 저축한 돈으로 작은 고급 찻집을 열어요. 오키아는 아닙니다. 새로운 게이코를 기르는 책임은 원하지 않지만 분위기와 고객,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공간을 원하거든요. 당신의 명성은 자동으로 엘리트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은 당신을 보러 찾아옵니다. 성공한 게이코들은 후원자와 결혼해서 은퇴하기도 했어요. 어떤 이들은 여성 기업가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시대에 자신만의 오키아를 구매해서 사업가가 되기도 했죠. 실제로 재산을 소유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성이라는 희귀한 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예술가가 당신의 초상화를 그리고 싶다고 부탁해요. 완성된 작품을 공개할 때 고대 시와 수목, 제국의 핵심 전통을 담은 이미지와 함께 영원히 기억되는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더 이상 단순히 전통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일부가 된 거죠. 40세가 되면 관광객들이 당신을 쇠퇴하는 예술의 마지막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들의 무지함을 정신적으로 일축하며 정중하게 미소 짓습니다. 제자들을 보고 게이코들의 끊임없는 수요를 보면서 스스로도 잘 알고 있거든요. 예상치 못하게 시작된 이 일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길로 바뀌었어요. 어느 날 저녁 마지막 고객이 떠난 후 개인 휴게실에 앉아 흰 화장 아래 숨겨진 희미한 웃음주름을 따라가 봅니다. 수년 전 오키아에 들어갔을 때 겁에 질린 7살 아이를 떠올려 보죠. 당신은 유물이 아닙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슬의 연결고리와도 같아요. 잘 해냈어요. 라고 시간을 거슬러 당신에게 속삭여 봅니다.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에서 당신은 시대를 초월한 무언가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다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아픈 무릎, 고된 모든 일정을 소화해낸 매일의 이른 아침, 그 과정에서의 완벽한 인내의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